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사고 또 믿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심오한 아이디어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 멋진 로고, 기발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어떤 불꽃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 이유 같은 거요? 과연 그 영혼은 어떤 모습일지.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엔텔러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내재된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죠. 보세요. 이 작은 도토리 안에 거대한 참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이미 담겨 있잖아요. 바로 이게 엔텔러키입니다. 이걸 브랜드에 적용해 보면 브랜드의 엔텔러키는 바로 창립자의 최초 철학,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천 년 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브랜드가 아주 명확하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들은 글쎄요, 그냥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런 영혼 없는 브랜드들을 좀비 브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잘 나가는 브랜드를 그냥 따라하고 가격만 더 싸게 내놓는 거죠. 거기엔 어떤 독창적인 존재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엔텔러키, 즉 영혼이 있는 브랜드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반면에 좀비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즉 무엇을, 왓을 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것도 대부분 남의 것을 베낀 무엇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좀비 브랜드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뭘까요? 브랜드들이 오직 이익이랑 모방만 쫓을 때 우리 자신과 이 지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여기서 영화 데블스 애드버켓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인용되는데요. 허영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악이지. 이 자료에서는 현대 브랜딩의 상당수가 바로 이 허영심을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끝없는 욕망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실은 텅 빈 약속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결국 이건 대량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유행을 좇고 더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그 명분 아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쓰고 버리고 쓰레기를 만들고 결국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부터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이게 원래 라틴어 발레리에서 왔는데 건강하다, 활력이 있다 하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라는 건 생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이었던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가격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본래 의미처럼 생명을 지탱하는 진짜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요. 그러려면 질문부터 달라져야겠죠. 우리 브랜드의 성공이 자연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내가 지금 이걸 사는 게 지구 자원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엔텔러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이건 15년차 가방 브랜드 스위치의 창립자가 한 말인데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여기서 시티보이즈의 보이즈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젊음의 정신을 뜻한다고 해요. 보세요. 창립자 개인의 철학이 그대로 브랜드의 영혼, 즉 엔텔러키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창립자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도시의 경험들 있잖아요. 안개 낀 거리라든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브랜드의 디자인과 제품에 그대로 녹아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스위치가 어떻게 자기 영혼을 찾았는지 보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브랜드의 본질적인 목적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죠. 창립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리브랜딩을 하고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시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을 만들면서 오래가는 신뢰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 하지만 진짜 길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럼 스위치처럼 더 많은 브랜드가 이런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잔류에서는 생태계 브랜드가 되기 위한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하나를 제시합니다. 미래는 더 이상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대신 회복적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낡은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무너진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시하는 브랜드는 생태계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몇 가지의 항목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브랜드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윤리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 같은 거죠. 그 6가지 조건을 보면요. 첫째, 명확한 존재 이유, 즉 철학이 있어야 하고, 둘째, 브랜드 혼자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 시스템을 고려해야 하고, 셋째, 서로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넷째, 투명한 윤리를 지키고, 다섯째, 지속 가능성에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윤리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프레임워크는 브랜드에게 단순히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와 생태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책임감이 있는 일원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지금 브랜드를 만들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고 계시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당신 브랜드의 엔텔러키는 무엇입니까? 그 브랜드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생태학과 엔텔러키, 이 두 가지 관점이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우리 브랜드 안에는 어떤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